오! 자, 안녕하세요, 볼티비 성욱입니다. 대한민국이 뉴질랜드와의 2020 도쿄올림픽 첫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졌지만 질만했던 경기였죠. 점유율은 63대 37로 앞섰습니다만 말 그대로 쓸데없이 점유만 하고 아무것도 못한 시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수들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좀 정말 최선을 다한 경기였겠습니다만 우리 팀이 사실 이것보다 잘할 수 있는 팀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좀 답답한 경기였고요. 한마디로 상대 분석도 부족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실망스러운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믿었던 김학범 감독의 상대 전술에 대한 어떤 유연한 대처마저 실종이 됐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팀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또 말씀드렸죠. 뉴질랜드 최약체 아닙니다. B조에서 가장 강한 상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생색내는 게 아니라 제가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안게임과 AFC U23 챔피언십을 연이어서 제패한 김학범 사단. 이번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딸 거란 기대감 속에 첫 경기를 가졌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발 라인업입니다. 최종 평가전이었던 프랑스전에서 딱 한 자리만 바뀌었습니다. 4-2-3-1 김학범호의 기본적인 플랜 A가 그대로 가동이 됐고요. 프랑스전 선발 라인업에서 정승원 선수가 빠지고 그 자리에 원두재 선수가 복귀한 게 유일한 차이였습니다. 프랑스전이 사실상 김학범 감독이 구상한 정예 라인업에 가장 가까웠다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솔직히 좀 의외이긴 했던 게 프랑스전에서 우리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1대0으로 앞서다가 막판에 역전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가지고 앞서다가 이렇게 역전당했다기보다는 약간 우당탕탕 느낌이 있었고, 특히 황의조, 이강인 공격 쪽에서 이 두 선수의 폼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는 좀 부담을 안은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비 실수야 일단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또 이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유감인데, 김민재 선수가 아웃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박지수 선수를 왜 일찍 합류시켜가지고 훈련을 받게 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와일드카드 한 장을 첫 경기 때 제대로 못 쓴 셈이 됐잖아요. 뉴질랜드가 이제 공격과 수비 핵심으로 국대 에이스들을 데려와가지고 아주 잘 썼단 말이에요. 피파 랭킹이 가장 낮은 팀이고, 이 올림픽 본선 참가한 팀들 중에서 역대 올림픽 본선에서 이제까지 단 1승도 없었던 팀입니다, 뉴질랜드. 우리가 뉴질랜드 역사상 첫 승리의 희생양이 된 거죠. 이렇게 팀에 딱 필요한 부분에 와카를 하나씩 박아 넣으니까 굉장히 탄탄한 팀으로 거듭났어요. 게다가 A대표팀 경력이 있는 선수들도 제법 많은 팀이었고, 24세 이하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대표팀과 국가대표팀 감독을 한 사람이 맡기 때문에 가능한 선수 구성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면에 우리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와일드카드라는 게 어떤 그 연령별 선수들로 구성을 했을 때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에 그 연령 이상의 선수를 투입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팀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함인데, 그런 모습이 이번 경기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한 명, 팀에 늦게 합류를 한 바람에 아직까지 몸이 올라오질 않고 팀에 녹아들지 못해서 이날 선발에 제외가 됐던 박지수 선수죠. 박지수 선수가 막판에 그러니까 수비수인 정태욱을 스트라이커로 배치시키기 위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카드로 활용된 게 아니었죠, 이 경기에서는 적어도. 하지만 이날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상대에 대한 분석, 또 대응 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 이 선발 라인업, 뉴질랜드 감독 입장에서 보면 누가 어디 나올지를 모두 예상하지 못했겠습니다만 대체적인 그림은 다 그릴 수가 있을 그런 라인업이죠. 김학범 사단이 어떤 포맷을 쓰고 어떤 선수들이 팀의 중심인지는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주요 선수들이 누가 나올지, 그리고 포백에 3톱을 쓴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질랜드가 이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선발 라인업 놀랍게도 이러했습니다. 이 뉴질랜드 라인업이 굉장히 좀 트리키한 게, 뉴질랜드가 호주하고 최종평가전 그 두 경기를 했는데요. 이때 라인업이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라인업이 그대로 선발 라인업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한국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지금까지 4-3-3 기반의 축구를 했거든요.
호주하고의 평가전은 비공개로 치러졌기 때문에 경기 내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만 뉴질랜드 축구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요 구성, 이 똑같은 구성의 라인업으로 4-3-3으로 경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랜 B가 3백인 팀이긴 합니다만 뭐 그럴 때는 이 16번의 스탠스테스 선수가 센터백으로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스탠스테스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고 이 선수가 이제 우리로 치면 원두재 같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는 리드와 파이너커가 가운데에서는 포백이 원래 주 포맷이란 말이에요. 앞에는 저스트하고 맥코가 좀 더 올라가서 우드 양쪽에서 이제 3톱으로 서고. 그런데 뉴질랜드의 헤이 감독이 우리 팀의 강점이 공격에 있다는 걸 알고 또 우리의 공격 패턴이 뭐 3톱에 양쪽 풀백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파이어백을 시작부터 썼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A 대표팀 주장이기도 한 베테랑 수비수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인간 승리 주인공입니다. 윈스턴 리드. 윈스턴 리드가 마오리족 출신인데 그 어머님이 재혼하셔가지고 덴마크 분이랑 덴마크에 가서 거기서 거의 어릴 때부터 살아가지고 덴마크 청대를 쭉 거쳤는데 성인 대표팀을 뉴질랜드를 택했어요.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뉴질랜드가 첫 승점을 땄는데 그때 골을 넣어가지고 동점골을. 아무튼 굉장히 국민적으로 인기가 많은 선수인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8개월 동안 무릎 부상 때문에 아마 프리미어리그 오래 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막 산소 마스크 쓰고 막 실현하고 그랬어요. 부상이 커가지고 18개월 동안 경기를 그들이 못 뛰었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가 지난 시즌에 2부 리그 브렌트포드에 가서 브렌트포드 승격에 기여를 하고 웨스트햄에 복귀한 선수입니다. 아무튼 이 선수가 포백보다 살짝 뒤에 배치가 돼서 마치 스위퍼처럼 왕년에 우리 대표팀에 홍명보 선수가 했던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백 뒤에 한 선수를 더 놔서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을 쓰면서 우리 3톱을 막은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 리드 같은 경우에는 황의주 선수의 움직임을 마크를 했지만 동료 수비수들이 놓친 선수나 놓친 공이 있으면 이걸 쓸어주면서 수비의 사령관 역할을 한 거죠. 이게 아주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격수 3톱을 포백이 이렇게 이렇게 일반적인 수비 대형으로 막으면서 리드가 여기에서 새어나온 선수들이나 이제 공을 처리한 건데 이걸 하느라고 뉴질랜드가 양쪽 풀백들이 원래 공격하던 많이 하거든요. 특히 왼쪽에 이 KK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럽에서 주목받는 이승우 선수의 팀 동료입니다. 지금 신스트라이더에 있는 선수인데 공격을 거의 많이 안 올라왔어요. 특히 전반에는. 이렇다 보니까 황의조 또 양쪽에 권창훈과 엄원상이 공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합이었습니다. 엄원상은 그나마 스피드가 있고 또 이제 치달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사이드라인 플레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돌파 시도를 그래도 많이 했는데 왼쪽에 배치된 권창훈은 좀 많이 애매했습니다. 왼발잡이인데 크로스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슈팅 때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상대 수비수들에게 2중 3중으로 막히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또 왼쪽에 이제 기용이 되다 보니까 슈팅 때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전반에 발리슛 기회 뭐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왼쪽 측면보다는 중앙에 들어와서 만든 기회였죠. 그리고 뉴질랜드가 뭐 대놓고 우리 잠글 거야 이런 축구를 시전을 했기 때문에 5-4-1 형태로 우리한테 점유율 내주고 압박 많이 안 하면서 체력 아끼고 기다리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히 이제 경기 템포가 우리가 원하는 좀 스피디한 경기가 아니라 뉴질랜드가 원했던 느림보 경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위치에서 압박으로 볼을 끊어내서 카운터를 치거나 상대 수비 뒷공간에서 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강점이 있는 팀인데 그러니까 밀집되고 라인을 내린 팀을 상대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전을 했고요. 근데 상대가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전술적으로 변화를 준다거나 아니면 원두제를 아예 내려서 3백으로 쏘고 양쪽에 있는 그 폴백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간다든지 하여튼 좀 다양한 방식의 전술적인 변화가 필요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후반전 10분께 김학 감독이 3명을 교체를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포맷의 변화를 기대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기존 포맷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잘 풀리진 않았습니다. 한 가지 기대했던 것은 이제 이강인, 원두재, 김동현. 그러니까 그래도 과감한 패스 시도를 전진 패스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서 어떤 좀 해결이 나올 걸 기대를 했었는데 워낙 공간이 안 보여서 그런지 시도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좀 답답한 경기였고요. 원톱인 황의조 선수는 상대 맨마킹에 아주 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 10분 교체 전술이 좀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이선 라인은 3명을 한꺼번에 바꾼다는 건 이건 메시지거든요. 평가전도 아니고 실전에서 이런 모습 여러분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미리 계획된 교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경기 내용에 대한 감독의 불만 또는 어떤 후회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교체입니다. 이 정도면.
공격이 안 풀리고 있다는 거를 뭐 어떤 쪽이든 간에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아쉬운 거는 그 뒤로도 크게 나아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선 자원이 풍부한 게 우리의 장점인데 오늘 경기 같은 상황이라면 이게 독보적인 에이스가 없고 고만고만하는 선수들만 있는 그런 팀이라는 비판으로도 둔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미묘한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경기에서는 다음 경기에서는 달라져야 할 텐데 좀 걱정입니다. 그나저나 이 뉴질랜드 수비는 참 좋더라고요. 선수들 커리어나 이런 걸 보면 우리한테 밀릴 게 전혀 없는 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출신 감독에 리즈 유나이티드의 그 리에 시절에 있던 감독이에요. 헤이 감독이. 그때 센터백입니다. 감독님이 최고 장난 아니죠. 예. 현역 프리미어리그 베테랑들이 또 와카로 와서 최전방, 초후방 이렇게 수비를 딱딱 챙겨주니까 선수들이 자기 맡은 역할 충실히 해내면서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1대1에서 사실 저는 우리 선수들이 1대1로 붙었을 때 뒤지는 선수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감독이 준 미션을 정확히 수행을 하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됐습니다. 뭐 휘슬 애끼는 심판 스타일도 영향이 없진 않았겠습니다만 뭐 오늘 주심 정도면 저는 뭐 성향의 문제지 못 본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골장면 VAR도 뭐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뉴질랜드의 A 대표팀 수비수 센터백이 한 명이 원래 더 있어요. 복스홀이라고 이번에 와카로 소집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이제 그 소속팀 리그 경기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소속팀이 아직 안 보내주고 있어요. 와카 센터백 한 명 안 쓴 팀한테 무득점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선수들 컨디션이나 이런 문제 말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우리가 압박이 되는 팀이잖아요. 선수들이 개인 기량이 분명 수준을 갖춘 팀이고 근데 과감하지 않고 너무 조심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반 초반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 뉴질랜드 선수들이 강력한 전진 압박에 많이 어려워하면서 실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론 체력적인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어냈을 때 볼을 뒤로 빼거나 옆으로 돌리기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줬어야 되지 않나. 좀 더 안쪽으로 찔러주고 경합을 붙여도 되는 상황인데 상대 수비가 좀 많았다고는 합니다만 너무 외곽으로 돌리거나 슈팅을 내낀 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 선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무엇보다 전문 스트라이커를 황의조 선수 한 명밖에 안 뽑은 거는 너무 몰빵이 아닌가. 우리가 다음 경기 승리하고 잘 하더라도 계속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올림픽이 원래 명단이 18명이잖아요. 18인 명단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황의조 선수가 워낙 좋은 선수고 아시안게임 이펙트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부상이나 아니면 부진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모험을 했다고 봤는데 뭐 이동준, 송민규 선수가 어느 정도 분담할 수도 있고 근데 22인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여기서는 오세훈 선수를 추가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 팀에서 오랫동안 발을 맞춰왔고 또 황의조하고는 대비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풀릴 때 좀 해결사 조커로 투입을 할 수가 있는 선수인데 하지만 김학범 감독의 구상에서는 그 역할이 정태욱 선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 막판에 박지수를 투입하면서 수비에 넣고 센터백인 정태욱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해서 그 역할을 맡기는 정태욱을 향해서 롱볼 때리는 전술을 쓰는 거 보면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스트라이커 한 명만 데려간 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직 절망하긴 이르고요.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조 1이나 2위를 해서 이제 8강 갈 수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전하고 온두라스전 두 경기 남아 있고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뉴질랜드가 최약체가 아니라 2조에서 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두 경기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우리 선수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경기 끝나고 상대팀 너무 실망을 했는지 이동경 선수가 그 상대팀 그 득점자죠 우드 선수가 악수 건네는데 무시를 해가지고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동경 선수가 무리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스킨십 위험하니까 안 한 걸 겁니다. 자, 제가 MBC 중계 때도 경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림픽은 연령별 대회인데다가 감독들이 원하는 최정예 소집이 모든 팀들이 다 쉽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그런 대회이기도 하고요. 결승들 올라갈 정도 되는 팀들은 물론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많은 팀들이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한테 진 것처럼 유로 2020 멤버 6명이 합류한 스페인도 이집트랑 0대0으로 비겼어요. 뭐 시몬 골키퍼, 뭐 올모, 뭐 오야사발, 뭐 패들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최종 평가전에서 우리를 2대1로 꺾었던 프랑스 역시 멕시코한테 1대4로 발렸습니다. 이게 올림픽 이런 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너무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선수를 응원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닌가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뉴질랜드한테 진 거 옹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대 아니라는 거 정도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런던 올림픽 동메달이 정말 대단했던 거예요. 자, 이제 다음 경기 일요일 밤 8시입니다. 루마니아전에서는 조금 더 나아진 경기력, 화끈한 승리를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오늘 후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지금까지 볼리TV였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입중계는 볼리 K 채널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꿀빠.